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다양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호라, 이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꾼다라. 바로 뭐 스타트업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스타트업 딱 얘기를 들으면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어머,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 작년 벤처 투자 규모만 보더라도요, 절반이 넘는 54.8%가 AI, 이 바이오 같은 딥테크 분야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여러 분야가 골고루 성장해야 생태계가 건강해질 텐데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좀 균형이 안 맞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야가 아직 블루오션일까? 네. 이런 고민이 이어지던 순간 제가 딱 지화 선배님을 보고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보고요? 예, 예. 뭔데요? 잠시만요. 아까 뭐 먹었어? 묻어있네. 아름다움? 어머나. 뷰티? 네, 바로 뷰티 헬스 분야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102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무려 55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거든요. 이 세계가 인정하는 K-뷰티, 스타트업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남녀노소 모두의 젊음과 자신감을 업 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으로 도전장을 낸 스타트업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저보다 한 발 앞선 기업이 있다고요? 아야, 좋아요. 자, 그럼 바로 부탁해요. 고객이 느끼는 절박함이 강력한 구매 이력입니다. 그래서 탈모는 확실한 시장 분야입니다. 그래핀이 모낭 속에서 탈모를 일으키는 주 원인 불청객 호르몬을 붙잡아둔다는 것에 착안하여 탈모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좀 첫 발을 내디딘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와 함께하는 분들이 각종 대회를 휩쓸면서 주목받고 있는 신생 스타트업의 대표님, 그리고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전문가시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4년부터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탈모 치료 기술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창업한 조성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기술 창업의 심장, 대전에서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또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돕고 있는 대전 창조경제혁센터의 박대희 대표입니다. 자, 최근 스타트업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스타트업으로 유명한 분야를 딥테크 10대 분야로 선정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AI 빅데이터 있고요.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우주 항공, 해양, 차세대 원전, 그리고 양자 기술입니다. 이 안에 그 조 대표님의 사업도 포함이 되죠? 저희 역시 딥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딥테크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남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를 뜻하는데요. 네. 고령화와 건강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크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바이오 분야에 특히 신약으로 쓰일 수 있는 연구에서는 딥테크에 속하게 되고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딥테크 기업으로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가리켜서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중에서 또 탈모. 사실 이거 TMI인데 저도 사실은 머리를 심었습니다. 앞에 M자. 이거 오픈하는 거예요. M자랑 이마 라인만. 그리고 탈모약도 지금 먹고 있고요. 두피 타투도 하셨나요? 두피 타투는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갔고 그냥 네. 진짜 제 뒤통수에서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K-뷰티가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헬스나 뭐 뷰티 케어에 대한 이 스타트업들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 대표님? 실제로 이 우리나라의 네. 미용 기술과 화장품 기술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K컬처 문화가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많고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글로벌 K-뷰티 시장을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18조 4천억 정도의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있고요. 예. 연평균 18.2%씩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들면 미국의 글로벌 아마존 같은 경우 K-뷰티에 대한 월 사용자가 1억 명씩 되고요. 전년 대비 구매율이 70% 정도 이렇게 상승되는 거 보면 네. 이제 숫자로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성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들을 네.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K-뷰티 쪽에서는 원래 그 화장품을 정기 구독 서비스로 제시했던 미미박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 미미박스가 이제 글로벌로 진출을 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건데요. K-뷰티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트렌드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K-뷰티 케어나 헬스케어 부분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 AI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피부를 진단하고 진단된 내용을 개인 맞춤형으로 큐레이팅 해주거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또 화장품을 제시해주는 또 네. 콘텐츠까지 제공해주는 이런 기업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는 룰루랩, 릴리커버, 닥터케이 헬스케어 다 들어봤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미국, 동남아, 유럽까지도 시장을 굉장히 점유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루닛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의들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의 그 의료기관에서 한 4,700개 기관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적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가 더 되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자기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시작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옆에 계신 조성재 대표님은 물리학과 교수님이세요. 예, 교수님이시면서 지금도 동시에 탈모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접점이 좀 안 보여요.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물리학과. 근데 그럼요. 어떻게 네. 탈모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는 네. 스타트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물리학 연구를 하면서 왜 어떻게 하다가 탈모를 그러게요. 하게 됐냐 네.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그런 항상 오해 받는- 받으시죠? 교수님이 탈모신가요? 예, 저는 탈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고요. 네.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할 때 2005년에 미국에서 그래핀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래핀을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필에서 쓰면서 다 그게 그래핀이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거기에 그래핀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핀이라는 것이 주로 활용되었던 게 전기 소재, 네. 전자 소자, 반도체, 그렇죠. 에너지 이런 분야인데 사람들이 이걸 바이오 또는 신약으로 이걸 사용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3년 전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신약의 소재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남성 탈모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DHT를 낮춰야 돼요. 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낭에 그래서 그래핀을 넣어서 DHT라는 그 호르몬을 기름종이처럼 싹싹 빨아들여 버리면 흡착해 버리면 역할을 못하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단순한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이거를 상용화해서 어떤 사회를 바꾸는 것에 좀 영향을 미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 탈모를 극복해내면 그 사람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맞아요. 된다고. 많이 그만큼 얘기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탈모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탈모가 아직도 지금 극복이 안 되고 있는 네네,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예, 과학적으로? 남성형 탈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DHT로 바뀌고 DHT라는 호르몬이 결국 모낭을 사멸시켜서 남성형 탈모를 일으킨다라는 것까지는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깊숙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아. 탈모는 사람들이 치부하기를 이거 외모에 관련된 병이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병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과제가 뭐가 열렸다.
그걸 이제 지원한다 할 때 탈모와 암과 알츠하이머가 경쟁하면 탈모는 떨어지고 암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데다가 국가 과제가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가 기초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 기초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탈모의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이게 원인을 안다고 해서 또 정복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탈모는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탈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이런 걸 조금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나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공감을 한다는 뜻이고요. 공감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 규모가 크다는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절박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 고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절박한 고통을 얼마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더 초점이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탈모 분야는 좀 명확하고 정확한 타겟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천만 명 정도, 5명 중에 1명 정도는 맞아. 탈모를 고통을 갖고 있고 예.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대에서 40대에 탈모 환자가 61%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 이 탈모 관련된 시장과 치료 시장, 관리 시장이 우리나라에 한 5조 정도 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도 28조 정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 좀 초점을 갖고 가져야 되는 것은 예. 절박한 고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결국은 강력한 구매욕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런 구매욕을 가진 분들한테 이렇게 독특한 독창적인 기술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야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수익도 보장이 되고 성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좋은 아이템과 열정으로 창업을 결심한다고 해서 또 일사천리로 스타트업의 체계가 마련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조성재 대표님 역시 창업 1년 동안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또 극복하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아유 바쁘다 바빠. 야 이건 뭐 해도 일이 끊이질 않네. 아우 스타터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었어. 아우 미치겠다. 아우 두야. 그래핀 그래 이거 좋은데? 항염 항균에도 좋고 성능도 괜찮고. 아니 요즘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맞아. 이 그래핀이 항염에만 좋은 게 아니라 탈모에도 좋을 것 같은데. 원래 탈모는 극복할 수 없는 분야라고 하지만 난 달라. 이 그래핀만 있다면 할 수 있어. 오! 유레카! 그래 바로 이거야. 드디어 성공했어. 이 탈모에 효과를 보이는 신물질 개발을 내가 하다니 와 대박이다. 저기 맞다 나 혼자지.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한 거야. 그래 까짓 거 혼자서도 해보는 거지 뭐.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근데? 네 조성재입니다. 네네. 잠시만요. 전화가 또 들어왔어요. 예. 또 실험 맡겨야 되고 이건 학생들이랑 하면 될 거고. 정말요? 실험 다 됐다고요? 오케이 실험 성공. 이거 다음 과제도 다 따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번 대회 준비 잘해서 우리 회사 이름도 알려봐야겠다. 자 해봅시다. 이거 뭐야? 코피잖아 이거. 피곤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직원을 좀 뽑아야겠는데. 연구원 3명 정도에 행정 담당해 주실 분 한 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구만. 휴. 원래는 제가 이제 혼자 일을 하면서 외부에서 이제 공동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요. 점점 연구할 것들 또 실험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 연구원 내에서 좀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전에는 좀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스타트업을 다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익숙해서 네, 이번에도 스타트업에 지원했습니다.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명절 상영 엄청했습니다. 예. 직원이 늘고 나서 달라진 점이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공동 연구로 처리할 것들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가능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일과대랑 뭐 공동 연구도 좀 많이 했었고 또 업체를 통해서 실험을 대신하고는 했었는데 이제 직원이 채용되고 나서는 생물 실험도 내부에서 직접 하고 100% 외부에서 처리하던 게 이제 내부에서 한 70% 정도는 소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025년 5월이요. 그때 이제 방송사와 부산은행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그 창업 경진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 비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대회인데요. 저희 회사가 거기서 3위를 차지했죠. 여러분, 우리 카보넥스가 드디어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박수!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좋았어. 아무래도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해서 그런지 이게 좀 뭔가 되는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품도 없고 기술밖에 없던 1인 회사에 투자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정말 너무 감사했죠. 좋았어! 기술도 좋고 실험도 성공!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겠지.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전 세계 탈모 시장을 싹쓸이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술은 자신 있으니까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타트업 초보분들께 창업자들이 알면 유용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사실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 제도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도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도움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창업 준비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패키지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고요. 최대 1억 원까지 사업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고 또 사업 아이템을 고도화하고 또 멘토링을 붙여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는 예비 창업자 단계만 지원을 네네. 받을 수 있고요. 3년 이내 창업 기업이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걸 또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또한 1억 이하의 또 최소 자금을 지원을 해주지만 이제는 시장에 안착하는 단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3년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연계 그리고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투자자까지 연계. 네, 투자까지 연계해주고 있고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7년 단계에 지원해주고 있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약 패키지가 네, 이거는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을 해주고 또 대기업과 또 중견기업과 연관시켜서 스케일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다 보니 당연히 투자 연계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 멘토링까지 연계시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이런 방식의 인프라 지원 또는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지역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이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 들으시면서. 굉장히 지원이 체계적이네요. 체계적이고 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네. 직접 그 혜택을 수혜를 받은 분이 예, 예, 우리 조 예.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간증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작년에 3월에 창업하게 된 이유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행해서 또 시드머니처럼 그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돈이 되었고, 큰 힘이 되잖아요. 현재는 또 총기 창업 패키지도 저희가 선정은 되었지만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창업 중심 대학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지금 현재는 지금 네. 수행 중이고요. 작년 10월까지 제가 1인 기업이었어요. 어.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네. 네. 근데 그때 수행한 과제 수가 25개였습니다. 혼자서요? 혼자서. 그게 가능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연구 데이터 뭐 검증 사업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다 해서 합쳐서 거의 한 9억 원에 가까운 정부 지원 자금을 받으면서 우와. 저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없이는 사실은 사업하기가 가능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와, 전 세계에서 대단하십니다.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현실적인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뷰티나 어떤 헬스 분야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핵심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에서 어떻게 내 기술을 활용하고 시장을 또 점령할 수 있느냐 네. 이런 관점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몇 가지 포인트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아이템을 들고 있는 이 제품군이 고객한테 인지되는 포지션이나 제품군이 어떻게 인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예. 탈모제와 발모제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탈모는 뭐 이제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거고 발모는 다시 나게 하는 거. 네, 정확한 표현인데 기능성 샴푸 하면 쓰시면서 발모가 되길 바라셨습니까? 안 빠지길 바라셨습니까? 야,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어요, 근데 관점이. 저는, 잠깐만. 저는, 이거 나 뭘 원했던 거지? 아니, 저는 덜 빠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특히 여성분들은 네. 워낙 또 머리도 길고 하니까 이게 더 많이 잘 보이잖아요. 어. 맞아. 좀 덜 빠지는 걸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탈모 방지 샴푸를 쓰면서 기능성 화장품을 쓰면서 네. 바라긴 머리가 나는 걸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럴 수 있네요. 내 제품군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인지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어떤 전략으로 고객한테 접근할 수 있느냐 이런 초점을 좀 맞출 수 있고 프로모션도 정확히 갈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거를 좀 고객 조사를 통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은 기본이죠. 근데 그 위에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조성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물리학자가 만든 음. 이런 탈모 치료제, 탈모 화장품 이렇게 표현한다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죠. 궁금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 어떻게 물리학자가 화학적인 접근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의학적인 접근을 했을까 이런 스토리를 담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를 스토리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좀 이런 의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 의심을 맞는 부분을 좀 깨부실 수 있는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심을 하는 수치로. 주체가 누구죠? 소비자들. 소비자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아주 고대 시절부터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떠한 민간요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법이 여전히 존재해왔기 그건 때문에 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기 그쵸. 때문이죠. 예. 데이터로 네. 명확히 이해돼야 그동안 갖고 있는 의심을 버리게 하고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스타트업을 창업했다는 건 내가 구상한 내 아이템의 기술력에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조성재 대표님이 개발한 탈모 제품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예, 그래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최적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형 탈모를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어요. 탈모는 레드오션이고 불신의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기술이 정말 세상에 내보내야 될 만한 기술인가 아니면 그냥 원오브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죠. 그거를 최적화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러면서 또 부작용도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시장성이 있고 세상에 내놔도 될 만한 레드오션에서 뭔가 하나의 탈모계에 뭔가 신성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확신이 예, 있으셨네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 뭐 레드오션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정말 최근에 탈모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탈모 시장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중소기업이 거의 선점하는 어. 시장이다 보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그렇죠. 시장입니다. 네.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제품군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대표님처럼 시장에 초기 진입할 때 진짜 내 고객이 누군가라는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목표 시장, 그들 중에서 남성인지, 그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명확히 알아야 타겟층. 타겟층에 대해서 네네.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게 안전하냐, 얼마나 내 제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좀 초점도 맞춰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리뷰, 재구매 전환율, 그들이 생각하는 어려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성장 관계에서도 시장성 검증은 투자자들 관점에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느냐의 관점에 또 초점이 됩니다.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도 또 알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how to make,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거고 how to sell,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팔 것인가. 독창적인 방법으로 파는 방법.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시장성에서 살아남는다라는 근거가 되고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고객들한테 그런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와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점 그리고 그 안에서 모아진 데이터 이 삼박자가 모여져야 시장성 검증되고 또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조 대표님 와 대단하신 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창업 경진 대회에서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수상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놓고 한번 자랑 한번 하세요. 창업 경진대회 제가 계속 나간 이유는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우려가 있었어요. 창업 경진대회 많이 나가면서 저희 기술이 노출된다는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러네요. 그 기업 비밀은 노출하지 않았어요.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또 그로 인해서 회사 밸류업도 좀 시키고 투자도 받아야 되니까 작년에 창업 경진대회 하면서 뭐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창업 경진대회를 그래서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을 개발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제품으로 이제 기술을 구현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거를 꼽는다면 뭘까요? 그래핀이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카본 엑스톤이라는 이 저의 기술의 집약체인데 그 입자의 모든 파라미터, 크기, 뭐 농도, 뭐 그 화합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화합물 한 20몇 가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예, 그래핀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막 그래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를 찾았어요. 저희가 그 찾는 데만 2, 3년이 걸렸고 그 찾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세포 실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뭐 동물 실험도 좀 했고 이제 첩보 시험을 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는 지인들한테 줘서 머리에 발라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검증 끝에 최적화 작업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어려움들 이거를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좀 있을까요, 박 대표님? 지금 이제 연구 개발 단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실제로 아이디어가 처음 나오고 네. 제품의 마지막 제품 나온 단계만 생각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연구 개발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기술 난제가 많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 얘기하는 기술 성숙도 단계, 그래서 TRL이라는 9단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6단계 정도가 어떤 게 있냐면 시제품 단계를 만드는 요 단계에서 실패 6단계 정도 되는데 가장 실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좀 쉽게 이해한다면 집에서 나만의 라면 레시피 하나를 잘 끓여요. 잘 끓이는데 나 이거 갖고 내가 좀 맛있게 잘 끓이니까 시장에서 팔아야지 하고 10개를 동시에 끓였을 때 맛이 안 나오는. 안 되죠. 안 네, 되죠. 이런 구조의 이 단계가 실패율이 높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게 굉장히 이쪽 분야의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에서 인프라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R&D를 지원해주고 제품화 시켜주는 단계, 상용화 시켜주는 단계에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연구실에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그 부분을 직접 지원을 해줘야 실제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서 기회 창출이 된 이유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자 이제 다음은 시장에 뛰어들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제 면접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면접관들이 그러죠. 열심히 하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잘해야 잘해야죠.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략을 또 세우는 게 참 중요하겠어요.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꼭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 프로덕트, 마켓.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 기술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거고 이 제품이 만들어져야 시장이 또 창출이 돼서 물건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꾸로 와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장의 고객이 요구된 거에 맞춰서 프로덕트를 기능과 성능을 만들고 그 기능과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독창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관점의 접근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점 때문에 첫 번째로 고객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돈을 낼 만한 가치, 고객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특히 고객 특성과 인구 특성을 좀 더 깊이 본다면 20, 30대의 탈모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라면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맞아. 꼼꼼하게 봐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객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모두에 초점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사업 트렌드의 사업 모델을 잇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그게 좀 안 돼 있지만 의약품을 실제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병을 와야 처방을 받아서 네네. 됐지만 온라인으로 진단된 내용을 또 오프라인으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로 성공한 모델들이 있죠. 결국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고객들의 특성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트렌드를 잡고 가서 글로벌에 진출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공 전략 어떻게 좀 세우셨어요? 지금도 이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정부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이라고 있어요.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장 조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시장을 중심으로 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네네. 먼저 시장 조사를 먼저 해라.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이런 사업의 취지인데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미국, 한국 모두 마찬가지인데 탈모 화장품 특히나 탈모 화장품은 불신의 영역이다. 예, 그게 저의 깨달은 점입니다. 왜 불신의 영역이겠어요? 효과가 있는 제품이 정말 드문 거예요. 열심히 써봤는데 효과가 네, 없더라.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제품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의 성공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 제품에서는 효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 제품 단계에서 효과가 정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네. 번째는 불신의 영역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냥 화장품이 나왔다 그러면 안 써요, 잘. 마케팅의 이거는 영역인데 네. 그 병원들하고 현재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희 화장품을 시술하는 것을 협의 중이에요. 야, 저희 이거보다 화장- 확실한 거 없다. 얘기가 네. 달라져요. 지금 이렇게. 네, 탈모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 진짜 시술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추천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화장품은 없거든요. 그런 거를 2차적으로 저희가 전략이고요. 3차적으로는 불신의 영역을. 그 영역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체험단입니다.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모시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체험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저희는 투명하게 다 공개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전후 사진만 보여준 과대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막 털이 없다가 털이 확 난. 그거 사실 믿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희는 유튜브로 다 공개합니다. 매달 공개해서 정말 이게 머리카락이 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볼 수 있게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딱 바뀌겠네요. 네, 네. 그걸 저희 바라고 있습니다. 마케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품의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는 뭐 대기업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마케팅 창구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바이럴. 스타트업에 유리한 마케팅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마케팅이라는 말은 마켓에다 ing를 붙인 말이죠. 네. 계속 가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효능이 있어도 아직 치과처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치료라는 말 못 쓰고 시술이라는 말 못 쓰고 이런 말 아예 못 쓰니까 제한이 홍보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오. 그래서 더 전략적인 마케팅 방법이 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제품을 개발했다면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될 것인가. B2B는 유통사가 그냥 고객이에요. 또 D2C라고 하면 그 플랫폼이 고객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D2C 경우에는 직접 체험단이 중요할 거고요. 한 번이라도 탈모가 있어서 유사 제품을 2번이라도 써본 사람, 아니면 3개월 동안이라도 뭔가 체험을 해본 사람, 이런 집단군을 좀 명확히 해서 가는 방법이 좀 마케팅을 할 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찐팬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도 많은 팬이 아니라 찐팬 한 명을 잡고 그 한 명이 나의 팬덤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바이럴을 통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남자 구매자의 경우는 인스타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SNS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구매할까요? 정부 지인 소개 찬스로 씁니다. 이런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기반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계속 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좀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아마 이 시장에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렸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 진입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으로 또 어떤 관문이 있던가요?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사겠거니 이런 생각만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마케팅, 유통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객한테 실제로 판매할 거고 나만 아는 좋은 제품이 아니라 모두가 이 좋은 제품들을 알고 쓰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결국에 마케팅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크고 그게 가장 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치지만 유럽, 그 넓은 유럽, 또 미국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이걸 뭐 어디에 총판을 조서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진입해서 어떤 마케팅을 할 것인지 같은 마케팅 방법이 통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좋은 기술력만 가지면 아까 하신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고객들을 잘 알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 스타트업을 창업하기까지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봤는데요. 사실 스타트업 하루에도 뭐 수없이 생겨나지만 그만큼 또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걸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사실 5년 이내 생존율이 29%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기술 창업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은 있는데 그에 적합한 제품을 못 내놨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그거에 충분한 시장을 갖지 못했다든지 이런 핏을 못 맞췄던 부분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고객 중심 사고를 가져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데스밸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매출은 하나도 없지만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자금이 고갈됐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갈 자금이 없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총알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거 말고도 세 번째는 나하고 똑같은 유사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인식 안 되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다르게 파는 방법. 예를 들어서 전기로 배송을 해준다든지 나는 온라인으로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한 마케팅을 한다든지 결국 그런 인재들을 마케팅 인력, 경영 인력 이런 인력들을 좋은 인력들을 확보해서 팀빌딩이 되어야 다음 단계를 또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지고 있고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 처음부터 글로벌 방식에 접근을 하는 방식도 필요한데 글로벌 생각 안 하고 국내에서만 버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시장 상황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적합한 인재도 확보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자금도 확보해야 되고 글로벌 확장 준비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뭔가 옆에서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레이저 계속 나와요. 네, 예, 열정 가득한 눈빛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창업가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스타트업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창업 선배 그리고 전문가에게 고민 또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유롭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기 바랄게요. 드론 로봇 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도 사실 창업에 관심이 많고 창업을 하고 싶어서 여러 아이템들을 생각하고 구상했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익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창업을 시작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려고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학업과 창업을 동시에 진행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와 CEO를 동시에 지금 겸업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교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 창업을 했다고 해서 수업을 덜 듣게 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막 시제품을 내고 막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하면은 전 학생 그 본연의 일과 겸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잘 된 경우에는 학생 자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배달의 민족 대표님, 또 토스 대표님 이런 분들이 그런 경우였다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만약에 학업을 끝내고자 하시는 의욕이 더 있으시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갈고 닦고 좀 더 준비하는 기간을 학생 때는 가지시고 졸업할 즈음에 창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뭐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않아요. 현실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창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근데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원 사업이 많아서 헷갈리더라고요. 창업 초보자라면 이제 어떤 패키지부터 도전하는 게 현실적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에 좀 초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동아리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아이템 경진대회 그리고 사업화를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업화 자금들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간접 경험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사실은 숨겨진 프로그램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프리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도전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주는 아카데미가 앞에 더 있습니다. 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숨겨놓으셨어요. 나오실 거. 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사업계획서 작성법, 시장을 잇는 법, 이야.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법, 좋다. 팀빌딩을 하는 법, 그리고 정보 사용 이용법, 활용법 이런 것들을 다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좋겠고 크리에이티브한 사고 방식으로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는 게 또 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요. 나는 사회적 가치에 난 초점이 많다라면 소셜 벤처 사업. 그리고 나는 관광 자원을 이용하고 싶다라면 관광 벤처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예비 초기 이렇게 성장 단계를 구분해서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내 현재 위치와 신분 특성과 내 사업 단계 두 가지 초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 대표님이요. 예, 스타트업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세상에 끄집어내서 어떤 현실화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술과 아이디어가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의 강점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티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일을 칙칙질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동기부여를 가지는 일과 자기만의 뭔가 엣지 있는 기술, 아이디어 그 두 가지가 있어야 꼭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박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창업은 광야에서 홀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옆에 같이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창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혁신 주체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열심히 도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스타트업. 내일의 창업가 여러분이 만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큰 도약이 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지금은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몇십 년 전 벤처기업이라는 단어가 더 먼저 쓰였습니다. 1998년 당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 벤처기업을 새로운 세계의 꽃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경제를 일으킬 동력으로 강조했습니다. 벤처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80년대 초반, 이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로 모험을 시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PC를 선보였던 삼복 컴퓨터. 이 미국 유학 시절 컴퓨터가 미래 산업을 좌우할 거라 확신한 이용태 회장은요, 1980년 귀국과 동시에 이 동업자 6명과 함께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서 해외에서 생산된 PC 부품을 구해서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 청계천역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한 삼보는 불과 1년 만에 국내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1982년 광학회사로 출발한 모컴테크는요, 렌즈 제조 기술을 프로젝터 스크린에 접목해 국내 최초의 스크린 TV를 개발했습니다. 컬러 TV와 비디오를 녹화하고 재생하는 VTR 장비조차 없던 시대, 이 부족한 자본과 인프라 속에서도 부품을 직접 제작하고 또 설비를 개선해서 국산 광학 스크린 기술을 키워냈습니다. 국내 최초 초음파 진단기를 개발한 메디슨, 1985년 이민화 이사장은요, 카이스트 출신 연구원 3명과 함께 이 자본금 5천만 원으로 회사를 세웠는데요. 곧바로 초음파 진단기 첫 모델을 출시했고 연평균 60% 성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매년 매출의 15% 이상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며 의료기기 국산화와 산업 기반을 닦으면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왔다고 하네요. 40년 전에 뿌린 벤처의 씨앗이 이제는 AI, 바이오, 우주 산업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스타트업들.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세상에 맞서고 있는 모든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부터 힘들고 또 재밌었던 여러 가지 또 현재까지의 그런 이어지고 있는 고민거리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고 또 특히나 이제 박 대표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조 대표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 대표님은 어떠셨나요? 네, K-뷰티,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미래를 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매우 즐거웠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전하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도전이 곧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